한미 양국이 북한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 우리 정부는 곧 대북 식량 지원의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 실행 대신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상황에서 과연 인도적 식량 지원이 타당한 것인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지만 비핵화 진전 없는 무조건적인 지원은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실장, 협력안보연구원 이인배 원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선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입장이 사실 가장 궁금한데 현 시점에서 북한의 식량을 지원하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입장 표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선한 행동입니다. 선한 행동이라서 사실은 그게 크게 말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 일이 참 안타깝게도 선한 행동이 늘 선한 결과로만 기착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환경과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지금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께서는 어떤? 네, 뭐 저도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필요하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핵화되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연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살아계신 한 5만여 명 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이산가족분들, 그분들 상봉, 그런 데도 하나의 그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적절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사실 식량 지원 논의가 이제 급물살을 탄 건 한미 정상 간의 전화 통화 이후였습니다. 인도적 식량 지원에 한미가 서로 뜻이 같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청와대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시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그 문제를 꺼내셨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응답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아주 심플해요. 전화 통했다라는 내용하고 FFVD에 합의했다. 그 내용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은 일치한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이외의 사람들, 미국 내에 의회든 미 행정부든 미 국무부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하고 의견은 조금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 발표 내용에서는 그 부분은 빠져 있지만 실제로 두 분이 전화를 통할 때는 그 부분의 의견은 합의는 봤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 먼저 지원 논의를 했을까요? 사실 그 좀 맥락을 보게 되면 지난해부터 이야기는 계속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인도적 지원하는 미국민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해 주는 것이 연말부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또 폼페오 국무장관도 인도적 지원 문제를 한국 정부에다가도 지난번에 왔을 때 이야기도 조금 한 적도 있고 해서 분위기는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완전히 결렬되면서 그 자체가 동력을 잃어버렸었는데 그러니까 그랬다가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금 불씨가 살아나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가는 소리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인도적 지원 문제에 관련해서는 뭐 더 이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두루두루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통령이 먼저 꺼낸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아침 이야기를 보면은 그 한국 정부가 그 인도적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개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뉘앙스가 뭐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아주 지지하고 막 그랬던 것보다는 그냥 말리진 않겠다라는 수준 불반대 정도의 입장으로 했는데 뭐 어쨌든 뭐 그거 자체가 뭐 아주 나쁜 시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당초에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 간에 의기투합해서 식량 지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얘기를 좀 진행하려면 현재 상황 판단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좀 얼마나 그러게요. 심각한지를 좀 알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있죠. 네. 그래서 보면 3월 29일부터 4월 12일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식량과 농업에 관한 국제기구가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두 개가 하나는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네. 거고 하나는 식량 및 농업 생산 기구 뭐 FAO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군데서 들어가 가지고 뭐 한 2주 동안 실사를 했어요. 네. 실사를 나온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 필요한 게 576만 톤인데 올해에 576만 톤. 576만. 네, 그런데 2018년도 생산된 양이 417만 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9만 톤이 부족하다. 그러네요. 그런데 159만 톤의 내용을 보면 예. 북한에서 수입하기로 돼 있는 것이 20만 톤이고 네. 그리고 또 국제기구가 북한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 2만 톤이기 때문에 예. 159만 톤에서 22만 톤을 빼면 136만 톤이 네. 부족하다라고 그러네요.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 2월 달에는 유엔 북한 대사죠. 이 사람 이름이 김성인데 네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북한의 식량난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145만 톤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4월 29일, 5월 3일 이 두 번에 걸쳐서 노동신문에 나온 거 보면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그 심각한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금보다도 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 쌀 생산에 전부 다 우리가 동원이 돼서 당을 쌀로서 떠받들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보면 노동신문에 거기 나온 걸 보면 지금 현재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지 네. 면적을 어찌됐든 좀 늘려서 쌀 생산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얘기하는 예.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원래 뭐 한 600g, 300g 주던 것을 더 뭐 배급량을 줄여서 준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 네네. 그러냐면 북한 인구가 한 2,500만 정도 되는데 사실상 배급제로 쌀 받는 인구는 그중에 한 800만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급자족 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WFP하고 FAO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1,01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북한 주민 한 40% 정도 되죠. 1,010만 명 정도가 영양 부족 상태에 빠져서 원래는 춘궁기가 6월 달인데 4월 달부터 춘궁기가 시작이 됐다. 이런 객관적인 지표와 발표들을 보면 네. 심각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셨다시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여기 계신 두 분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다만 조건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적 지원, 선한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지만 어떤 조건은 좀 충족이 되어야 된다, 전제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 우선 앞서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 한 가지만 더 보태서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쌀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쌀도 부족하지만 가장 많이 부족한 거는 지금 그 FAO의 통계에 의하면은 옥수수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416만 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던 17만 필요하다고 뭐 417만 생산하고 필요량이 뭐 570만 톤이라 그럴 때 그것이 쌀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면 50%가 옥수수고 30%가 쌀이고 그리고 감자가 10% 되고 다 합쳐가지고 이제 576만 톤 정도 되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 옥수수가 가장 많이 필요해서 옥수수가 차이가 차다 보니까 90만 톤 정도가 더 부족하다고 나오고 쌀은 한 40만 ton 정도가 필요한 걸 그렇게 나와요. 어쨌든 먹는 게 부족한 건 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량이 쌀이라고 부족한 이야기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네. 의미죠. 우선 그거는 다음에 다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이고요. 건. 네.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건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하게 되면 인도진이 이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좋았던 기후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2005년, 6년 그때가 조금 좋았던 시기가 있기는 했는데요. 네. 그 다음부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계속 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북한 네. 같은 경우에. 아니, 그렇다 그러면 모든 공적 자금이 투입될 때 보면 자구책을 먼저 알아보죠.
그러니까 그 북한 너네들은 뭘 할 건데 기업이 어려워져가지고 공적 자금을 투여하게 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자구책이 뭔가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구책이 뭔데 그러면 공적 자금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그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 없이 계속 넣게 되는 거죠. 퍼주기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 그냥 때만 되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은 이제 북한 자체에서라도 이런 자구책에 대한 어떤 노력들, 그런 시스템들의 변화, 그 지금의 여력들이 있으면서도 안 하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그런 논란이 되는 거는 투명성의 문제일 겁니다. 네네. 분배하는 거는 좋다. 그저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의 소지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거를 분배해주고 나서도 그것이 그냥 현장 내에서는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나서 다시 그거 가지고 뭐 군으로 다른 데 가져갔다. 쓴다거나, 네. 뭐 그런 쪽까지도 뭐 탈북자들 정원까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더 좀 강구하게 좀 강구되었으면 네. 이 차제에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식량 문제 가장 지금 미국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이 인도적 지원에 국한되면은 괜찮다. 그러나 예. 인도적 지원이 이 물꼬가 터서 경제 제재 해제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네. 부분. 그래서 세라 샌더스가 오늘도 경제적 압박은 계속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도적 식량 지원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 그것만 국한되어야 된다. 그것이 다른 프로젝트로 연결되거나 해서 어떤 경제 제재에 구멍이 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네. 다른 말씀을 데서 이런 드리고 문제가 싶습니다. 있다는 건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동의하죠. 동의하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이요 고난의 행군 때도 이렇게 그 쌀 또는 뭐 옥수수를 포함해서 식량을 이렇게 적게 생산한 적이 없어요. 저는 뭐 통계에 물론 이제 뭐 믿을 만한 기구들이죠. 뭐 WFP나 FAO가 뭐 세계적인 기구들인데 네. 그 믿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서 조사한 게 2주가 채 안 돼요. 근데 정말 그 정도로 모자랄까 하는 생각은 우선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도 더 적게 이렇게 생산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저는 오히려 더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뭐 작년에 워낙 고온이어서 또는 가뭄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다. 그거 있어요. 자연적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저는 더 인위적인 요소가 크다라고 보는데 그게 바로 대북 제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대북 제재 때문에 필요한 기구와 기자재들이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북한으로 수출 못하게 돼 있잖아요. 막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자재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 한계가 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지원은 해줘야죠. 얼마만큼 지원을 해줄 거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겠지만 지원을 해줄 때 이 근본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북한하고 상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정부가 지원해주고 나서 우리 정부가 가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다 일일이 검사한다고 그러면 아마 북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안할 가능성이 그래서 높겠죠. 적어도 올해는 뭐 WFP나 FAO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돈을 확인 절차를. 지불하고 거기서 주고 그리고 나서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들어가서 투명성 있게 이렇게 확인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북한도 그래도 이게 자부심이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라고 얘기하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뭐 이게 장기적으로 더 필요는 하겠지만 과거에도 보면은 식량을 줄 때 무상도 있었지만 차관도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낙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WFP나 FAO를 통해서 무상 지원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다음 그 뒤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꼭 차관 형태로 설령 지금까지 단 1달러도 못 돌려받았어요. 식량 차관만 해준 게 거의 한 8억 8천만 불 정도 되는데 네. 단 1달러를 못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국가 대 국가로서는 좀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에요 보면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차관 형태로 계속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차관을 이제 무상 전환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차관이라고 하면서 이거 빌려주는 거니까 네.
빌려준다는 거는 나중에 갚을게. 그러니까는 그 받는 사람의 그 자존심도 자존심이면은 그 받는 사람에게 모든 권한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럴 거죠. 수 있죠. 갚으니까. 근데 이제 무상으로 줄 때는 주는 사람에게 입김이 더 셀 수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분배 투명성 문제나 그런 걸 더 열심히 요구할. 어차피 가면은 못 들어오는 거지 못 받을 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아는 사항인데 네. 굳이 그걸 차관이라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느니 그냥 뭐 무상으로 하면서 네. 분배 투명성이라도 더 좀 이렇게 요구를 해보자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고 국제기구 말씀을 네네. 이제 해주셨는데요. 그런 예전에는 이제 직접 지원을 많이 했었고 네네네. 그러다가 또 이렇게 국제기구를 하게 되면은 투명성 확보가 더 잘 될 거다. 그래서 그 국제기구를 활용해 보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사실은 그 투명성 확보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2주 정도 들어가 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 한 120군데 정도를 훑어봤다 그러는데 면담도 하고 했다 그러는데 네. 그 가구를 도를 봤다 그러던데요. 뭐 그 인도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몇몇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국제기구든 우리든 투명성 확보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 식량 지원 프로그램 자체를 국제기구가 이걸 다 맡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원하는 전략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전략적으로 투명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전략 그런 것들이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맞도록 식량을 지원해 준다면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볼 때 네. 여기 이제 무상 지원하고 차관이 이제 얘기가 됐는데 예. 사실상 2000년대 이후에 주로 이제 차관 방식으로 했어요. 보면은 뭐 국내 쌀 40만 톤 또는 뭐 국내 쌀 10만 톤, 외국 쌀 뭐 30만 톤, 국내 쌀 40만 톤, 외국 쌀 10만 톤 이런 식으로 다 차관 형태로 줬고요. 무상 지원 준 거는 딱 두 번 있는데 네. 2006년도에 국내 쌀 10만 톤,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10년도에 국내 쌀 5천 톤. 그러니까 네. 이거 뭐 한 4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이제 말들이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 차관 형태로 갔고 받든 못 받든 이것은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네. 봅니다. 예, 뭐 지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좀 예를 들어봤는데 시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게 이 북미 대화가 원활할 때라면은 이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이라는 것에서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불과 며칠 전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걸 뭐 우리는 전술 유도 무기라고 얘기했지만 유도 무기를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네.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미사일. 예. 그러니까 가이디드 미사일이죠. 네. 근데 그걸 굳이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해서 헷갈리게 한 이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야 지금 북한이 우리가 미사일 이렇게 쏘는데, 예. 이게 무슨 뭐 북한이 지금 우리한테 도발하고 있는데 여기 무슨 쌀하고 옥수수 지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조금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의 주민들이 말이 그렇지 1,010만 명이면 북한 주민의 40%가 굉장히 기아 많은 상태에 거죠, 사실. 빠질 염려가 있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짐이잖아요.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좀 문제는 다른 문제하고 좀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선 이번에 부족한 쌀 식량난 정도가 매우 좀 특별할 정도로 되게 심각한 건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로 조금 회의가 있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 1990년대 말에 있었던 것들은 그 통계가 안 잡혔는데요. 그 탈북자들의 정원들 여러 가지 종합하면 250만 톤 이하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00만 톤 이하 정도가 되면 아사자가 생길 수준이다라고 주로 봐요. 그런데 지금 400만 톤이 넘은 상황이면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우선 말씀드릴 거고 1,100만 명, 1,010만 명이죠. 1,010만 명이 지금 사실은 만성적인 영양 부족. 영양 부족 상태다라고 지금 영양 이야기하고 있는 실조, 예. 부분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반드시 지금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구해야 될 겁니다. 아이들 문제, 노약자 문제, 아니면 임산부 여성 문제 이런 분들에 더 특화시켜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기 말씀해 주셨는데 시기는 사실 저는 봤을 때는
오히려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 정치적 고려 없이 그냥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어려움이 실체가 확인되면 주는 거는 맞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 자체를 자꾸 북한 핵이 뭐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인도적이면 인도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연계시키는 건 오히려 더 생각들을 어지럽게 막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그 뜻이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잘 지원해 주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아마 뭐 북한, 북미 또 남북 관계의 목표 중에 하나는 비핵화 협상일 텐데 그 비핵화 협상까지 잘 이끌어 가려면 북한을 너무 궁지에 몰면 안 된다. 좀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도 뭐 그런 용도로 이용이 되든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죠. 왜 네. 그러냐면 지금 5월 4일 날 북한이 어떻게 보면 전술 유도 무기 그런 걸 통해서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부분을 군사적으로 접근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사실상 군사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런 발언이 나와야 되고 강한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굉장히 이제 유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용어들을 조금 이제 순화시켜 가지고 발표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정치적으로 접근했느냐 하는 거죠. 국방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와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왜 이것을 도발로 이렇게 딱 규정을 안 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했느냐. 이것은 북한을 계속해서 궁지로 몰면 네. 북한이 대화라고 하는 궤도를 이탈할까 봐. 그래서 지금 정부가 가장 관심 쓰고 있는 것은 북한이 대화라는 이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상황 관리, 여기가 초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의견의 일치를 본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번에 접근을 하고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만일 된다라고 하면 북한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대화의 물꼬를 틀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접근을 했다라고 보죠. 네.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궤도 이탈이 저도 그 상황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북한을 궤도 이탈을 이게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로키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서 궤도 이탈을 안 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철학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지금 국제사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제재의 틀 속에서 묶어 놔야지 궤도 이탈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이게 여유가 있고 이 제재를 구멍을 뚫리게 되면은 더 이상 협상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네. 시간이 이제 북한 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라고 보는 게 미국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의 틀을 강하게 압박해 놓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궤도 이탈 안 하게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달래야지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네. 미국과 국제사회 입장은 사실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지 궤도 이탈을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네. 우리 한국 정부하고 국제사회가 갖는 궤가 다른 네.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 김열수 실장 그리고 협력안보연구원 이인배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